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23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말씀이라는 의미의 설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면 언어, 랭귀지 그런 의미보다는 대화라든지 이야기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의미의 설자가 되겠습니다. 설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연설이라는 말은 청중을 대상으로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것을 얘기하고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성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이 이제 좀 확대돼서 교훈이 되는 얘기를 설교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뜻으로 이야기가 장황하게 길어질 때 빈정거리는 소리로 설교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내용을 자세히 또는 알기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을 설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시놉시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소설이 이제 역사에 기반을 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실화를 대상으로 쓴 소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은 각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설이라고 하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화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얘기하는데요. 설화 중에는 그 나라 또는 그 민족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사설이라고 하면 신문이나 잡지에서 그 편집 기관 또는 발행 기관의 눈으로 보는 사회, 경제, 정치, 국가, 외교 뭐 이런 사회 전반에 대한 의견 또는 재현을 피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설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굳히거나 또는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말로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의사를 확정짓게 유도하는 것을 말하고요.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알기 쉽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제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논리를 얘기하는데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역설은 그런 반대 논리라는 의미로는 사실상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오히려 모순, 논리적 모순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죠. 아주 비근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쭉 주장하던 것을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이 논리적인 모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업자가 되겠는데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의미의 업자가 되겠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불특정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보다 좀 체계적이고 생계와 관련됐다든지 이런 일들에 더 친밀한 그런 단어다, 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기반의 일을 얘기하고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되는 일, 즉 기업을 설립하고 그 기업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을 사업이라는 말로 쓰는 건데요. 근데 지금은 이 사업이라는 말이 좀 보편화돼 가지고 이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수행되는 업무 군을 사업이라는 말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업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나 사업에서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직위에 바인딩된, 그러니까 부여된 일을 얘기합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일의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한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유사한 또는 맥을 같이 하는 업무 구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차 생산 업무를 하는 것은 1차 산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이제 종업원이라고 하면 급여를 대상으로 해서 직무에 투입된 사람을 얘기하고요. 영업이라고 하면 생산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제반 업무, 판매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들을 얘기합니다.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를 목적으로 어떤 일을 얻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인데, 통상 학업이라고 하면 그냥 그 교양을 얻기 위한 공부 이런 것보다는 일련의 교육기관에서 그 콜스워크로 개설을 해서 자격이나 학위를 인정하는 형태의 이 공부를 학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교과목에 참여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꼭 학교 수업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뭐 기업이나 또는 뭐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 직무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모두 수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정해진 코스를 모두 마치고 나서 학위를 인정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살펴볼 한자는 전자가 되겠는데요. 앞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전자는 첫째로 이제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의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간적으로 맞은편에 있다, 또는 바로 앞, 자기 그 인접한 바로 앞에 있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쓸 수 있는 말이고, 또 공간적으로도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염두에다 두고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라고 하면 이게 예전에 또는 이전에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막연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전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해본 적이 있어 라는 식의 표현이 이제 되는 거죠. 전날이라고 하면 그 대화의 맥락 또는 그 문장 내에서 특정되어 있는 어떤 날, 그 날의 바로 하루 앞 날을 얘기합니다. 뭐뭐 전이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볼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앞선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공간적으로 볼 때는 그 대상의 맞은편, 예를 들어서 길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맞은편에 있을 때의 전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또 인접해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락을 봐야 이 전이 맞은편이라는 뜻인지 인접한 바로 앞이라는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이자를 붙여서 이전 그러면은 통상 공간적으로는 쓰지 않고 시간적으로만 쓰는데요. 그 해당 시간대를 포함해서 그 앞에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이 아니고 전일 때는 통상적으로 포함을 안 하고 그 앞에 시간대를 얘기하는 데 반해서 이자가 붙으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대를 포함해서 그 앞에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직전이라는 것은 이전 중에서 끊임없이 긴 시간대는 허용하지 않고 바로 앞에 일어났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라고 하는 것은 여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 앞과 같다라는 뜻이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뜻으로 확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러면은 전과 같이 라는 말도 되지만 변함없이 라는 말도 된다. 오전이라고 하는 것은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 이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한 조건을 얘기합니다. 전이하면 전이 예술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붙든 안 붙든 전이하면 전이 예술을 얘기하는 건데요. 기존의 고전적인 그 예술 행위를 벗어나서 좀 파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기법의 예술 행위를 전위 또는 전위예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생기는 증상, 시그널을 얘기합니다. 전조에는 좋은 징조로서의 길조가 있고 나쁜 징조로서의 흉조가 있는데 통상 전조하면 흉조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전치사 하면 한국어에는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전치사라는 말을 보면 명사 앞에 놓인다 해서 전치사죠. 전이 앞이고 치가 놓인다는 뜻이니까 명사 앞에 놓여서 해당 명사, 여기서 명사는 명사뿐만이 아니고 명사고 명사절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 해당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